듣다 보면 빡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 사이다 안주는 본격 고구마 토치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실화입니까? 실화냐?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의 누리꾼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신 분노 질책 구원 모두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땀 한 땀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는 4차 언론혁명에 작고 큰 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사는 김기학이 오늘 방송 보시다가 이거 괜찮다 들을만하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지금만 눌러주십시오. 왜? 자 자기소개해 주세요. 우키행이 더 좋다는데 사람들이. 에헤이. 우키행 정현욱이고요. 오늘은 근데 외람이가 그러게요? 없어서 외람둥이 어디 갔어? 오늘은 뭐 하여튼 외람이 우키행 정현욱입니다. 김하은 작가 자기소개 빨리 하고 얘기해. 네, 안녕하세요. 작가 이마은입니다. 네. 이마은 작가. 네. 이마은 작가 잘 살았죠? 잘 살았습니다. 미안해요. 다행이네. 인사를 내가 또 중간에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라이브를 자주 하고 있어요. 라이브 너무 자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의 매일 하던데요. 임 작가 자주 들어와 주셔서 고맙고 아 정말요? 자주 들어가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할 일도 없어요. 저는 아니, 살짝 저를- 보고 나. 알아봐줘서 좋아요. 제가 뭐라고 달면은 임 작가님 대타 딱 이렇게 약간 좀 달리니까 연예인병이 있네. 제가 아니 먼저 뭐냐면 제가 그런 네임들을 해보겠어요. 그 소통을 좀 자주 하고 좀 그랬으면 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집에서 또 이 라이브가 굉장히 잘 되는 환경이 돼가지고 아니 이제 라이브가 좋은데 이제 좀 라이브는 성격상 정제되지 않은 대화가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걱정도 되죠. 맞아요. 그럴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앞으로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로고 듣고 1부 근데 이거 오늘은 외람이가 없죠? 오늘은 좀 불가피하게. 네. 네. 원래 무슨 아이템 하려고 했죠? 오늘 사실 외람이를 뭐 아이템을 찾으려면 없지 않았어요. 일단 뭐 한덕수 총리의 어떤 김앤장 고문료 문제, 그리고 오늘 우리 녹화 직전에 나온 뉴스인데 이제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이것들을 사실 충분히 다룰 만하고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할 많죠. 특히 네. 이제 두 번째 건 같은 경우에 이제 많죠. 근데 저희가 오늘 비상시국이에요. 지금 선상원 기자가 없어요. 선상원 기자가 없고 아이템은 3개나 있고 뭐 이것저것 겹쳐가지고 저희가 아이템 줄이느라 외람이를 뺐습니다. 자 그럼 로고 듣고 1부 스포츠가 빛나는 밤에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낭만적이네요. 이 온도, 이 습도, 이 분위기. 오늘 낭만적인 대립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어디 나온 거야? 남주혁이다. 그거야? 아니야. 한 거예요 이거? 나 어디서? 이거 옛날에 삼시세끼인가 이 조명. 삼시세끼에서 너도 들으면 스포츠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다. 자 김기범 기자의 스포츠가 빛나는 밤에 빠밤. 별로야. 자 지금 스포츠 이슈가 개 큰 게 2개가 있어. 개 큰 게 2개. 지난 4월 2일에 카타르 월드컵을 카타르에서 해요. 알아요. 카타르가 겨울에 하잖아요. 되게 더운 나라라서 겨울에 한다는 조추첨이 있었고, 그래서 나는 이 스포츠에 관심 없으니까 안 봤는데 사람들이 일본 졌대, 일본 망했네 막 킥킥킥 막 그런 거에서 너무 재밌었어. 그 뭔가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같은 날에 KBO 리그가 개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관련해서 경기장 밖에 이런저런 논란이 그 며칠이 됐다고 며칠 사이에 빰빰빰 터졌어요. 스포츠 취재부 김기범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스포츠 일진 나왔습니다. 김기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월드컵과 프로야구 두 가지 큰 이벤트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일단 월드컵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지난 주말에 엄청 바빴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스포츠 기자들 뭐 야근도 하고 뭐 주말에 저 추가 근무도 2002년 월드컵이 몇 년 전이요? 20년 전이요. 올해가 20주년이라니까요. 카타르 월드컵이 그래서 좀 더 특별합니다. 왜요? 나이 그렇게 아는 거야. 우리만 아는데 뭐. 미쳤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이를 유추할 수 있겠는데요. 네. 2002 월드컵 비더레즈. 예. 비더레즈. 네. 근데 이제 축구 팬들 입장에서 최악의 월드컵이었다더래요. 그 글로벌 축구 제3자 아니 입장에서 이 대한민국 같은 듣보잡 국가가 막 이태리도 이기고 스페인도 이기고 하니까 이게 뭐가 무슨 그러니까 이게 스타 플레이어들을 다 떨어뜨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때 그때 또띠 떨어뜨렸고요. 그 다음에 라울 곤잘레스라고 스페인의 유명한 선수 있죠. 다 떨어뜨렸습니다. 비에리. 네. 이번 카타르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언제 열립니까 이게? 11월 21일 개막이다. 보통은 네. 몇 월에 해요? 보통은 7, 8월에 하죠. 우리 여름에 했잖아요. 우리는 6월에 했고요. 6월. 자, 7월 정도에 개막해서 저 8월 이내에 끝나는 여름 스포츠가 월드컵, 또 여름 스포츠가 원래 하계 올림픽인데 그렇죠. 최근엔 참
그 코로나도 있고 맞아요. 지금 이렇게 개최지가 중동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애초에 2010년에 카타르로 개최지가 결정됐을 때는 겨울올림픽 월드컵이 아니었습니다. 여름에 하려고 했어요. 카타르에서 예. 다 죽자. 근데 다 거기다가 뒤져가라고. 이제 그래서 카타르가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그래서 사우나에서 PT 한번.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거기 경기장에 에어컨 나온다. 전석에 에어컨을 나오게 하겠다. 아니 관중들이야. 에어컨 예. 나와도 뛰는 선수는 그 뒤지는 뭐 거 아니야. 같이 또 첨단- 더우니까. 프레젠테이션상으로는 선수들도 뭐 지열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설마 우리가 그때 같이 경쟁 PT 했거든요. 한국도 아 한국도 부산 2022년 월드컵을 위해서 우리도 배팅을 한 거예요. 어디요? 우리나라가 부산? 아니요 저기 한국이죠. 이건 도시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월드컵은 또 해? 나라예요. 정말 무식하게. 네. 오. 또 하려고 했어요. 월드컵 20주년 맞아가지고 오. 그때 당시에도 정몽준 회장이었는데 오. 한 번 더 월드컵 유치를 통해서 정치적 생명력을 키워볼겠다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어. 그때 도전을 했었는데 실패. 뭐 우리가 질 줄 알았는데 카타르한테 질 줄은 몰랐습니다. 어. 카타르가 너무도 좀 황당무계한 당시에는 공약을 내왔는데 그거를 이제 피파가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거기에다 선정을 해버린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뒷돈이 오갔다라는 나중에 뒷말도 무성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월드컵 유치 성공한 나라가 두 나라인데 러시아와 카타르입니다. 2018년 러시아 그리고 2022년 카타르. 그때 당시에 투표가 뭔가 좀 석연치 않았다라는 기운은 뭔가 명확했습니다. 카타르를 어디 A 매치에서 본 기억이 없는데. 카타르는 항상 월드컵에 못 나가는 나라였죠. 우리한테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항상 제압당하는 나라. 뭐 이를테면 아랍에미리트 연합 이번에 우리가 이기고 올라갔잖아요. 그 정도 수준의 축구를 하는 나라인데 중동에서는 월드컵을 치를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의 국가는 그 경제력이 카타르와 UAE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데 카타르가 두바이. 먼저 하게 된 것이. 그러니까 UAE가 두바이잖아요. 그 수도가. 당연히 나라 이름이냐고. 네.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두바이죠. 도시가. 진짜 이거 제발 잘라줘. 제발 에이, 욕이라도 한번 싸줄래? 그러실 수 아니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뭐 이거 아니면 오늘 뭐 웃긴 게 없을 것 같은 이거 하나 들어야 될 것 같고. 아니 농담 아닌데. 조 추첨이라는 네. 거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는 이게 조가 몇 개예요? 8개 조죠. 8개 조? 48이 32. 32개국이 아니, 출전한다. 이게 30? 시드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시드는 이거를 그게 대륙마다 뭐 세계 몇- 랭킹이 예. 있어요. 피파 아, 국제 축구 랭킹으로? 연맹 랭킹이 있는데 1위부터 8등까지가 A부터 H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H 맞죠? H.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나라를 하나씩 이렇게 먼저 놓고. 먼저 넣고 1번부터 쫙. 근데 이제 순서대로 안 넣고 이걸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이 여기 갈 수도 있고 2번이 여기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피파 상위 국가 7개 플러스 개최국이 들어가요. 8개 중에 하나가 1번 시드. 오케이. 개최국은 카타르는 프리미엄 무조건 주는 들어가겠네요. 거죠. 예. 카타르가 A조였고요. 무조건 정해져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브라질, 뭐 벨기에 이런 순서대로 쫙 깔리는 건데 이렇게 먼저 깔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이걸 포트라고 하는데 두 번째로 축구를 잘하는 그룹이 이제 10위권 밖의 나라들이죠. 그쵸. 10위권에서 대략 한 20위권 내는 국가, 주로 유럽. 이 국가들이 배치가 되고 3포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있고요. 4포트에 이제 좀 월드컵에 못하는데. 가까스로 올라올 수 있는 나라들, 대륙 간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그 아시아에서 떨어진 나라, 그 다음에 남미에서 떨어진 나라 이렇게 붙어가지고 플레이오프에서 이긴 자가 올라오고 오세아니아 대륙에서 또 올라오고 이런 가장 최하위 그룹이 4포트에서 4번 시드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번부터 4번까지가 한 조가 되는 것인데 그럼 보통 네. 1, 2포트가 나가는 경우가 많겠네요. 어딜 나가요? 뭔 소리야? 아 이제 조추첨해서 16강에 어. 아 그렇죠. 당연히 저기 그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확률로 일단 하는데 공이 둥글어요 그때. 그렇게까지 1, 2번이 순조롭게 나가는 게 월드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봐야 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뒤로 없던데 별로. 조용히.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조별리그 A에서부터 H조까지 있는 거죠? 네네. 뭐 조입니까? H조, 맨 H조. 마지막 조죠. 하우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어떤 나라랑 같이? 우리나라 포르투갈. 자, 포르투갈 잘하잖아. 잘하죠. 잘하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포르투갈에 누가 있어? 저 호날두. 그치. 세계에서 호날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축구 선수 호날두. 아니 근데 그럼 호날두 호날두가 나와요? 늙었어. 나오죠. 호날두 아직도 뛰어요? 이번에 저기 그만 포르투갈이 뛰지. 유럽 예선을 마지막으로 턱걸이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턱걸이 할 때 이기는 골을 어시스트한 게 호날두입니다. 아직도 건재하고 아직 살아있다. 네 호날두랑 손흥민이 붙는다고 다들. 그렇죠. 아, 손흥민도 그럼 우리나라 국가대표. 아씨. 그러니까 손흥민의
어릴 적 우상이 호날두였거든요. 아. 네, 근데 호날두가 요즘에 사실은 국내에서 조금 주가가 떨어졌어요. 아, 그때 조금이 아니죠. 지금 호 몇 막 년 전에 호라는 글자 내 돈 내 나이 새끼야 이런 그러니까. 분들이 많아요. 날강도란 별명까지 얻으면서 올스타전에서 만행을 보였기 때문에 국내 팬들을 무시했다 이런 생각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호날두의 콧대를 월드컵에서 꼭 껴주기를 바라는 농민이 형이 절대 다수의 축구 팬들의 바람이 이루어진 겁니다. 농민. 그래서 이제 한국과 포르투갈도 붙을 수 있는 거죠. 아니 붙죠. 붙어야죠. 붙을 수밖에 없고 맨 이게 마지막. 네 팀이 다 리그 같이 이렇게 한 번씩 다 붙어요. 그렇죠. 내면 한 번씩 우리나라는 총 3번의 조별리그를 치르게 되는 그렇겠네. 것이고 포르투갈은 순서에 따르면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케이. 세 번째 3차전. 우리 대표팀 감독이 포르투갈 국대 네. 출신인데 2002년 월드컵 때 포르투갈 대표팀으로 출전했었대. 그래서 우리한테 진. 그 박지성이 이렇게 아, 그렇지. 이거 그 포르투갈전 골 포르투갈전. 5살 때인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벤투. 아니 지금 감독이고.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가 포르투갈을 마지막 조별리그 3차전에서 만났거든요. 네. 그때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마지막에 만났는 당연히 우리가 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호날두가 했는데 그때는 피구. 루이스 피구라는 피고 그러니까 호날두만큼 잘하는 선수가 그때 맞아. 넘버 1, 2를 다투는 선수였습니다. 그 주장이었죠. 피구가 있어가지고 와 우리 피구랑 붙는다 해가지고 피구랑 붙기 전에 미국 그 다음에 폴란드를 다 이겨놔야 된다. 포르투갈은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단 1차전 폴란드는 이겼고 2차전에서 미국이랑 아쉽게 1대1로 비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포르투갈한테 지면 이제 16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비기는 정도만 돼도 2승 1무기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다고 봤는데 예상외로 우리가 이겨버린 거예요. 포르투갈을. 박지성이 그 잘 차고 그렇죠. 이거 어퍼컷 하고 끌어안고 히딩크한테 그거죠 그- 히딩크. 예. 뛰어가서 안긴. 뛰어가서 에인트호벤에 보내주는 어떤 세리머니가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 히딩크를 그때 안 왔기 때문에 네. 박지성이 히딩크의 총애를 듬뿍 받아서 네덜란드 에인트호벤이라는 구단으로 데려간 겁니다. 사실상 그 골이 터졌던 상대가 포르투갈이고 당시에 이영표가 크로스를 올렸어요. 네. 패스를. 근데 네. 그 이영표 바로 앞에 서 있던 네. 그 패스를 바라보기만 했던 어. 넉놓고 이영표에게 이제 바로 당한 그 포르투갈 17번 선수가. 등번호를 갖고 있는 선수가 바로 지금 파울로 벤투 한국 축구 대표팀 한국- 감독이다. 대단하죠. 그분은 KBS 안 보겠네요. 그래서 왜 안 봐? 이영표 해설위원. 아, 저기 이영표 해설위원 안 해요 이제. 아 이제 안 해요? 네. 누가요? 지금 강원 FC 대표이사 돼가지고 아, 해설을 그게 더 이상 안 나가셨구나. 하고. 아, 그래서 우리는 맞다 이제 저번에 우리 저 한준희 해설위원 있고 네, 네. 아직쯤 이제 또 선수 출신의 이제 골라야 돼요. 아주 또 걸출한 인기 있는 해설위원을 섭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아직 비공개입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자 포르투갈 또 포르투갈. 그 다음에 우루과이가 있어요. 우루과이도 잘하지 않나? 우루과이가 종종 그 졌다고. 남미의 강자. 우루과이도 잘하는 남미의 거. 자 복병 정도 다크호스 정도로 항상 취급받고 16강은 기본 때로는 8강. 예전에 그 우루과이 골키퍼 유명했잖아요. 그 누구죠? 골 넣는 골키퍼. 김병지? 아 그거는 파라과이입니다. 과이 계열. 과이 계열로 이제 광희의 과 광희의 우루과이. 나라는 좀 멀리 있죠. 비슷비슷한데요. 네. 우루과이가 훨씬 잘해요 축구는. 그리고 전통이 있는 나라고 월드컵 1회 우승국이 우루과이인 거 아세요? 진짜? 예, 1930년일 거예요. 그때 와. 월드컵이 첫 번째로 열렸는데 그때 초대 우승팀이 우루과이였던 걸 기억하고 그래서 남미에서는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다음이 우루과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좋아할 게 꼭 아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루과이의 간판 스타가 있습니다. 그 저 축구판 핵이빨로 불리는 핵이빨. 수아레즈. 수아레즈. 오. 루이스 수아레즈. 손으로 넣어서 수아레즈. 손 숫자 써가지고. 그렇죠. 손으로 이것도 해서 유명해. 하여튼 그건 기행으로 마라도나 유명했던 그러니까. 수아레즈라는 선수가 있는데 아, 제일 수아레즈가- 기행은 어. 축구 선수인데 이제 물었어요? 도중에 물어뜯었어요. 그 선수 상대 선수를. 그래가지고 핵이빨이라는 별명 마이크 타이슨에 이어서 악동이네 악동 예 완전히. 그런 좀 독특한 캐릭터인 수아레즈가 간판 스타인데 이 선수가 이제 나이가 좀 먹었죠 이제. 어느덧 응. 아. 뭐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12년 전이거든요. 그때 떠오르기 시작한 스타가 바로 수아레즈입니다. 그때 네. 박지성, 이용표 있을 때 우리나라 다 은퇴했죠. 네. 수아레즈 아직도 뛰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전성기를 지나서 호날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30대 중반으로 가는 이런 선수들을 만났기 때문에 지는 별들과 라이징 뜨는 스타. 해 손흥민이 만나는 어떤 지점이라고 저희는 데드 크로스다. 바라보고 싶죠. 되고 싶죠? 네, 그렇게 희망하고 싶죠. 가능하다. 네. 자 그리고 우루과이 또 마지막 나라. 그다음에 아프리카의 가나. 가나 무지하게 잘하잖아요. 가나도 잘해. 엄청 잘해. 잘한다 못한다. 잘한다. 잘한다. 가나 아프리카에 가나 뭐- 느낌이 뭐- 좀
있죠. 가나 좀 센 느낌. 가나 나이지리아가 왜냐면 한 잘하잖아요. 15년 동안 가나가 엄청 잘했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 지금 피파 랭킹이 몇 위냐? 60위. 우리나라 29위. 많이 벌어져 있고요. 그만큼 최근 가나는 떨어져 있어요. 최근 4년 동안 가나는 별로였다. 이것도 해설위원들 가나를 제물로 뭐 이러시겠구만. 뭐 우리 가나가 1승 제물로 하는데 우리가 근데 요즘에 그 용어 기자들도 그렇게 잘 사용 안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에서 배웁니다. 우리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가나 역할한 게 알제리였거든요. 그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이집트 옆에 있는 나라. 아, 알제리 만나서 너무 좋다. 1승은 뭐 거의 잡아놓은 상태다. 1차전 러시아만 잘해보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알제리가 그 당시 엄청나게 센 팀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조별리그에서 만나가지고 무려 4골이나 내주고. 전력 분석이 안 됐었던 거. 그냥 우리가 액면 이름값에 너무 의존하는 분석이 있었던 거예요. 선수 면면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때 알제리가 굉장히 축구 잘하고 알제리랑 프랑스 관계 아세요? 그 옛날 식민지 관계. 그래서 알제리에서 태어난 축구 잘하는 신동들은 다 프랑스로 갔는데 그게 지네딘 지단이었습니다. 그런 선수들이 그만큼 재원이 많은 나라고 제가 진짜 그때 축구 담당이어가지고 알제리 직접 건너가서 취재한 적이 있거든요. 알제리가 가기 되게 힘든 나라입니다. 거기도 약간 사회주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입국도 어려운데 우여곡절 끝에 갔는데 축구 열기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아 심상치 않다. 얘네 축구가 장난 아니다. 이런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를 뭐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죠. 아니 심상치 않으면 빨리 축구협회 가서 얘기를 이미 해줬어요. 늦었습니다. FM코리아의 운도미엘님이 1강 2중 1약조가 제일 할만하다. 우리가 중이라고 치고 우리처럼 명확한 강팀이 없는 조는 존나 애매하다. 또 덕후에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굉장히 뽑혀서 개꿀조가 딱히 없다. 이 정도면 엄청 선녀다. 중계 존나 H가 제일 낫다. 얘기했다고 하고 또 대댓글로 최유아님이 우리 조는 넷 다 해볼 만하다. 서로 그렇죠. 이러고 있을 것 같다. 아마 가나는 우리를 제물로. 타겟으로 삼을 것이고 제물로. 또 인벤의 솔루나 타임님이 아 빡센데 우루과이 16강 단골이고 가나도 16강 잘 가던 나라다. 같은 조 나라만 다르지 진출 가능성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이런 댓글 이제 다들 자기 대표질로 막 쓰고 있어요. 이때는 조금 좀 우리를 객관화해서 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위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잘하고 손흥민이 제일 잘하는 것 같고 또 가나는 가나대로 우리 가나에 누구누구가 있어 이렇게 할 건데 이럴 때 이제 해외 외신들을 참고하는데 특히 여기서 참고해야 될 그 도박사들입니다. 도박사. 아 그쵸. 유럽의 도박사들은 돈이 냉철하게 오가는 데가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 제대로 분석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와 우루과이가 2위를 다툴 것이다라고 많이 보고 있고요. 많은 언론들은 매우 고맙게도 우리의 우세를 조금 더 점친 데들이 많아요. 우루과이보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흥민의 기세가 지금 어마어마하고 수아레즈 그다음에 카바니라고도 있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다 늙었고 이제 좀 떨어지는 기세라는 거를 도박사들은 감안을 하는 것이고 월드컵이라는 데가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누구라고 해야 되죠? 지단처럼 마지막 은퇴 무대에 결승전까지 오르고 근데 지단 박치기로 좀 화려함이 좀 희석되긴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아주 드물어요. 모든 선수들은 마지막 월드컵에서 다 이제 현실을 현타가 와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쩔 수 없다. 호날두와 수아레즈가 그런 월드컵이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자 빨리 1번 얘기 하죠 빨리. 자 작가님 여기 인벤 댓글부터 읽고 FM 코리아 댓글 읽어주세요. 네, 인벤 댓글에 크발카님이 일본 화이토 동아시아 힘을 보여줘라. 우리가 예전에 한번 싸워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그리고 FM 코리아의 엠맹님이 스페인, 독일 그리고 재팬. 그 많은 분들이 일본 이 조추첨에 대해서 어떡해라고 하는데 손 치워봐. 저는 이 조추첨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유튜브에 감스트가 환호하는 게 너무 웃겨갖고 계속 그거 보다가 다시 다 찾아봤어요. 네. 이 일본의 조추첨 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정확히? 그게 저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포트와 2포트, 1세계와 2세계 가장 축구 잘하는 나라들이 먼저 배치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배치된 시나리오 중에 최악이 뭐냐면 독일이 2포트거든요. 독일이 1번이 아니라 그러면 2포트에서 짱이겠네? 그러니까 2포트에 독일이 가는 그 조가 죽음의 조예요. 그것과 동의어입니다.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근데 독일이 피파 랭킹이 좀 낮나 봐요. 요즘 떨어졌어요. 그래, 우리한테 진 이유로요. 러시아 월드컵 때 카자네 기적에서 손흥민이 마지막에 골 넣었잖아요. 빈 골 때. 그 이후로 이제 독일이 좀 추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번 시드 그룹에서 이탈이 돼서 2번으로 가버렸는데 이게 진짜 월드컵 전체에는 한마디로 폭탄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지뢰. 거기 가면 밑에 대형 지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포트 추첨이 먼저 끝났어요. 그래서 스페인이 독일을 만나버린 겁니다. 근데 3포트에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인데 거기 가면 이제 망하는 게 이제. 순서대로 계속 뽑아요. 네. 뭐 아프리카 나라 나오고 우리 또 피했다 안 들어간다 이제 슬슬 근데 2조만 남은 거 2조랑 우리 H조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아니면 일본이 들어가겠는데 한국과 이러고 일본인 있는 상황이요? 예, 거의 그런 상황에 몰렸는데 일본이 먼저 들어가 버린 거예요. 2조에. 우리도 50% 확률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거의 그 우리도 위기였습니다. 아. 근데 일본이 먼저 이제 그 총알을 맞아준 거라고 봐서 하이! 거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대리만족이 겹치면서 아니 커뮤니티가 폭발을 하더라고. 커뮤니티는 물론이고 생방송하는 그 MBC 같은 경우에는 저 해설위원이 그 웃음 못 참아가지고 하여튼 네. 근데 거기는 아직 나머지 한 팀이 안 정해졌더라고요. 아 그 나머지 한 팀이 이제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올라오는 나라인데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미 그러니까 16강을 가려면 2위 이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월드컵은 애누리가 없습니다. 3위가 뭐 올라가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근데 승점 이런 거에 말짜. 도대체 어떻게 스페인과 독일을 제치고 일본이 2위를 마크할 수 있을 것이냐. 둘 중에 한 팀이 이겨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다 우리가 그건- 이겨본 팀이네요. 그러네요. 스페인, 독일. 네, 우리한테 좀 배워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인벤 댓글에 크발카님이 우리가 싸워봤는데 뭐 할만 하더라. 일본 화이팅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건 엄밀히 말하면 그 2조는 죽음의 조는 아니에요. 가장 16강 진출이 명확히 드러난 조입니다. 죽음의 조라고 하는 정의는 4개 팀이 다 각축을 벌여서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죽음의 조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동 할 동 싸워야 예. 돼요. 근데 진짜. 여기는 일본을 16강 두 번 진출팀이 짚었네. 가장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의 조는 아닌데 객관적 입장에서 일본한텐 죽음이다. 이미 네, 죽어 이렇게 있다. 하는 거다. 일본에게 오마에와 신데이루. 그냥 이미 뭐 죽었다. 아까 공은 아. 둥글다고 하셔놓고 그러니까 이제 하지만 그래서 일본 이 방송을 보이신 일본 분들 실명하실 필요가 없는 게 공은 둥글다. 공은 둥글어요. 근데 벗 오마에와 신데이루. 2조에선 둥글지 않을 수도 아니. 있다. 스페인 축구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독일도 그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한국에 져서 탈락한 충격을 딛고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다시 승률이 좋아지고 있고 점점 이제 월드컵을 향해서 모든 기운이 몰려가고 있는 두 나라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객관적으로 나라 그 네. 일본 축구의 분위기는 어때요? 일본 축구는 저기 한 1998년 그때부터 굉장히 꾸준하게 아시아에서는 넘버 1, 2를 다투는 안정적이고 걔네 그 일본 축구는 패스를 잘하기 때문에 자 세계적인 경쟁력을 인정을 받아요. 오히려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보다 최근엔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고요. 피파 랭킹이 우리보다 높나요? 네, 높습니다. 조금 더 높습니다. 원투를 20위권인데. 우리나라랑 다투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랑? 이란, 한국, 일본이 3강이에요. 대체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도 있어 조금 떨어졌고요 요즘에는. 근데 일본이 근데 이번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굉장히 헤맸다. 우리와 달리 우리는 이번에 굉장히 쉽게 나갔는데요. 일본이 그쪽에서 막 처음부터 저 질질 헤매가지고 탈락 위기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가까스로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었기 때문에 근데 독일 어떻게 이기냐? 저점에서 지금 많은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데요. 근데 이게 스페인이 2010년에 우승했고요. 2014년 조별리그에서 그때도 비슷했는데 스페인이 네덜란드랑 같은 조였어요. 근데 또 네덜란드와 1차전에서 충격적으로 5골을 먹고 디펜딩 챔피언 스페인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면서 조별리그 탈락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나리오. 예를 들어서 스페인과 독일이 서로 만나가지고 어느 쪽이 그냥 막 죽을둥살둥 그 출혈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이게 제가 순서는 못 봤는데 경기 순서는 그런 어떤 출혈 속에서 우리가 작은 희망을 잡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기대밖에 못 할 거예요 아마. 작은 희망 작은 희망도 희망이니까 소중하죠. 소중하니까 일본 화이팅 잘 해보시면 돼요. 아우 재밌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일본 스페인전, 일본 독일전 같은 거 그거 시청률 많이 나는데 그게 예전에 2000년 독일 월드컵 때 저 축구 많이 봤는데 네. 그때 그 우리나라 경기 빼고 제일 관심 높았던 경기가 일본 대 호주였어요. 그 호주에는 히딩크 감독이가 있었고 그 다음 월드컵 네. 일본이니까 히딩크가 일본을 또 한번 박살내주길 바라는 대리만족으로 또 그래서 호주가 이겼죠. 엄청난 시청률이 나왔습니다. 빅매치는 그 2조에 우리나라 경기뿐 아니라 일본과 독일, 일본과 스페인 그리고 독일과 스페인 이 저기 세 경기가 꿀잼이 보장이 돼 있어요. 재밌을 것 같아. 아니 나 독일 스페인 관심도 없어. 독일 스페인 선수 하나도 몰라. 역시 스알 못다운 저 저는 접근 방식. 모르고 그냥 한일전만 이기자. 그냥 정신력으로 이기자. 이런. 아니 근데 제가 스포츠국 우리 항상 이 큰 이벤트 있어 파견 가잖아요. 그죠.
그 브라질 월드컵 때였나? 우리가 아르헨티나랑 붙은 때가 남아공 월드컵. 남아공 월드컵이었나요? 그때 파견을 갔는데 스포츠 기자들 선배들이 아르헨티나를 많이 응원하더라고. 어디랑 붙었는데? 우리랑 붙었는데.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그 축구의 어떤 그 정석대로 하면 이건 우리가 이기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전문가적인 식견. 그 나는 되게 열받았지. 그 박모 선배 아르헨티나 유니폼 입고 응원하고. 그때는 4대 그러니까 그런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 분들은 자체를 사랑하는 분들. 우리 언론이 막 우리 아르헨티나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걸 못 견디나 봐. 그러면서 아르헨티나 한 골 넣으니까 야 봤냐 기자들 막 이러는 거야. 이게 아르헨티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그런 정서가 있습니까? 그 정도 플러스요. 응. 이거 편집해도 응, 저 응. 될 수도 있는데 응, 응.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응, 응. 그때 절반만 본 건데 그때 당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아, 그래도 이 꿀잼 스토리를 예. 방송할 수 없다니 너무 아깝다 아니 진짜. 그 2010년 야. 얘기인데 그냥 나오면 안 돼? 안돼. 야 너무 아깝다. 정말 여러분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아르헨티나 유니폼 입고 있는 거야. 그만해, 내가 그만해, 딱 그만해. 갔는데. 아 그리고 실제로 그건 있어요. 메시가 그때 거의 종교적으로 그 저기 하느님과 같은 네, 시대 추앙받던.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 2010 국내 년에도요? 축구 팬들 그때 가장 전성기. 그때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메시 응원하는 저 골수 팬들도 있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메시 팬이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꿀잼 개꿀잼으로 그러니까 우리 보통 우리나라 경기만 꿀잼인데 이 개꿀잼 스페인 일본 스페인 일본 독일 일본전을 보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되냐. 네. 자 시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제일 까다로웠던 월드컵은 남반구에서 하는 월드컵입니다. 브라질 월드컵. 12시간 차가 나기 때문에 완전 밤낮이 바뀌잖아요. 근데 저 유럽이 오밤중에, 조금 오밤중에 괜찮고 와 이거 막와 유럽이 조금 괜찮지만 유럽의 그 메인 이벤트 밤 경기는 또 새벽 우리 한 4시 이때쯤 하는 건데 아마 독일 월드컵 때 카타르는 힘들었을 6시간 차예요. 그러니까 제일 그 시차가 좀 적어져가지고 거기 현지 시간으로 또 이제 좀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오후 4시 경기가 많거든요. 그러면 밤 10시예요 우리한테. 아 우리 딱 이제 매우 하이라이트. 치맥 터지겠네. 그런데 더 좋은 거 여기서 이게 오늘 저 축구 팬들에게 제일 중요한 뉴스입니다. 이게 소식은 우리나라 경기는 다 좋은 시간대 배정돼가지고 다 10시 경기 첫 번째 그 야 네. 치맥 10시 자정. 아니 일본 경기 네. 일본 경기 아 그건 좀 봐야 돼요. 자, 일본 일정 경기가 개꿀잼이다 이 말이요. 아 그것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것도 그래요? 못 볼 시간대가 아니에요. 아 네. 잘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니까 또 근데 이 덕후의 댓글에 익명님이 이 리얼 이번에는 천운급 될 놈 되리다. 축구만 잘하면 된다 이제. 왜냐면 일정 때문에 왔다 갔다 체력 다 소진하고 늘 하위권인 프로야구 고수 팬인데 본인이 지금 이 경기장 상황만큼 좋은 게 없다 하셨는데 경기장도 괜찮다고. 이걸 또 프로야구 원정팀이랑 비교하시는군요. 아니 이거 저 사실은 기자 입장에서요. 현장 취재 갔는데 제가 봤던 월드컵이 남아공과 브라질이에요. 브라질 어마어마하게 넓고요. 전역에서 하거든요. 브라질 그 넓은 땅덩어리. 남아공도 꽤 넓어가지고. 브라질 전역에서 한다고? 예. 그게 뭐 몰아서 리우데자네이루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리우, 상파울루, 나라 저 엄청 포르투알레그리 뭐 넓잖아. 이런 못 들어본 아마존까지 가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항상 타고 이동합니다. 그러면 개빡세네. 취재 기자들은 가장 큰 일이 뭐냐면 호텔에 짐 싸가지고 그 공항 가가지고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컴팩트 월드컵이어가지고 30분 1시간 내로 다 돼요. 그 어떤 경기장이든. 와 좋다. 이제 호텔을 옮길 필요가 숙소 하나만 없어요. 있으면 되네요. 그 호텔 하나 잡고 우리나라 베이스 캠프 훈련장이 있고 경기장이 있고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편한 월드컵이 될 것이고 선수 입장에서도 이동 시차 이런 거 하나도 없다. 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출력만 딱 가서 딱 하고 오면 된다 이런 거. 그래서 구자철 선수가 그 카타르 리그에서 뛴 적이 있거든요. 그 선수가 이제 월드컵 조추첨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월드컵은 역대 가장 공정한 월드컵이 될 것이다. 나라별로 뭐 유불리가 없다. 다 똑같은 조건에서 다 좁은 거리에서 이동 시차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이 실력만 보여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 기자 이번에 잘하면 월드컵 보겠네. 왜요? 안 보잖아 이런 거. 아 아니 뭐 좀 봐요. 10시에 시작하는 거 보고 갑시다. 아니 그리고 난 이번 스페인 기회에. 독일 일본전은 너무 재밌어. 네. 보겠어 거의 시간 이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아 시바사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 나중에 또 뭐야 근데 그 카타르 선배 가요? 아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저는 결정은 안 됐는데 저는 서울 사수 부대가 되지 않을까. 예. 준이 가나 준이? 준이 갈 가능성이 아 있죠. 뭐 벌써부터 이렇게 네. 캐스팅 걱정을 아니 준이 가면 더 배들기를 지켜야 되니까 제가 여기 남을. 그러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카타르 가기 싫으신가 봐. 자, 야구 얘기하죠. 그래서, 자, 야구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KBO 리그가 드디어 개방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 근데 선배 그 최근에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야구 인기가 점점 시들해진대. 근데 그 이유가 야구는 길잖아. 이게 막 9회까지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유튜브 세대고 막 MG 또 MG 또 그러니까 이게- MG 또 너야? 너무 길어서 또 MG 또 너야? 그러니까 너또 지루해서 못 봐. 20대들의 야구의 흥미가 통계로도 기사가 있더라고. 예, 20대 80%는 야구 안 본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던데. 그런 일단 경향이- 그 얘기부터 잠깐 좀 요즘 세대들에게 맞지 않는 유형의 스포츠가 돼가고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널널하고 느리고 투수 교체하려면 한참 걸리고 뭐 고의 사고할 때 공 이렇게 던져주는 거 4개 하나씩 기다리고 이런 것들이 좀 빨리빨리 하이라이트에 익숙한 우리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어필이 되지 않고 축구가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계속 뛰잖아. 젊은 선수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저변을 봐도요 유소년 선수들 야구가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그게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그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야구 자체가 전 세계적인 스포츠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아, 북미 맞다. 스포츠에 유럽이 안 하잖아. 북미와 동아시아가 하는 겁니다. 네, 일본. 미국이 하고요, 캐나다가 하고 그 다음에 도미니카 공화국 이렇게 하고 이쪽에 우리나라가 있고 일본이 있죠. 그 대만 정도가 할까? 유럽이 축구의 나라기 때문에 축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야구를 아직 그 세계화가 된 스포츠라고 보기는 중국도 어렵고 잘 안 하죠. 네. 네. 중국도 야구하는 거 못 봤어. 네. 그래서 야구는 세계화를 논하기 전에 일단은 그 자국 리그들 거기에 인기가 시들해지는 걸 막는 게 급선무고. 근데 어쨌든 미국의 그 메이저리그가 제일 선수 몸값이 비싼 리그 아닌가요? 그렇죠. 모든 종목 통틀어서. 메이저리그 미국의 국력이 반영된 1900년대 초반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거의 모든 이제 프로 스포츠가 태동을 했는데 축구도 마찬가지고 국력이 이제 미국이 좋다 보니까 메이저리그의 선수들이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런 호황을 맞아 있는 상태에서 TV 중계권 그런 것들과 맞물리다 보면 축구를 더 능가하게 되는 메이저리그가 되고 메이저리그뿐 아니라 NBA 또 NFL, 프로풋볼 이런 것들이 다 그 전의 규모로 봤을 때는 굉장하죠. 미국 애들이야 뭐 돈 많으니까. 근데 그것이 곧 그 스포츠가 가장 세계에서 인기 있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이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이것도 4월 2일에 개막을 했죠. 네. 개막은 뭐 별 문제 없이 잘 됐죠. 이번에 근데 이제 치맥도 허용된다, 뭐 네. 관중 풀 관중 받는다 해가지고 굉장히 뜨거운 관심이 있었고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코로나 탈출과 같은 그런 상징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됐는데 매진이 안 됐더라고요. 아 네, 개막전이? 그래서, 예. 개막전 어디였나요? 개막전이 그 여러 군데 있었어요. 다 아, 했죠. 다 저녁에서 하는 건데 오케이. 한 경기도 매진이 되지 않아서. 근데 옛날에는 매진이 됐어요? 그렇죠. 개막전 할 때는 이제 LG 두산 이렇게 붙으면 잠실 다 매진되고 이러는 건데 약간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아직도 코로나에 대한 좀 좀 불안하죠, 두려움이 아직은. 남아 있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번에 허구현 총재가 새로 이제 취임사에서 지금 야구는 9회 말 원아웃 상황이다, 위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위기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 위기는 시각도 있습니다. 내부 이제 내부의 위기라는 거죠. 점점 코로나가 인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고 야구장에서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스포츠 선수들 중에 야구 선수의 그 일탈과 비행 뉴스가 그렇죠. 제일 많았어. 오늘도 있어요. 너 근데 그 죄질이 너무 계속 반복되는데 별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오늘 이 주제처럼 스스로 자초하는 어떤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은 사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술도 많이 마시고 왜냐면 이제 이게 뭐 축구 선수 술 못 먹잖아. 그죠? 그 시즌 먹을 사람은 다 먹는데요. 그러니까 스포츠 기자 되면 이런 거 알 수 그러니까 있어요. 이제 다음 날 경기면 못 먹잖아요. 근데 야구 선수는 먹더라고. 먹으면 바로 티 나고요 경기력에. 근데 야구는 좀 티가 안 나죠. 예. 그러니까 그 원정 경기 같은데 가면 그 지역에서 신나게 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 나는 거지. 근데 시작한 일만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논란이 있어가지고 하나 가져왔어요. 키움 히어로즈의 강정호 선수. 제가 진짜 스알아보시지만 강정호 선수는 알아요. 하도 많이 왜냐면 들었어요. 경찰서 출입하는 그런 장면들이 사건 기자니까.
미국 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활약 중인 강정호 선수가 오늘 새벽에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 48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강 씨를 불구수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강 씨는 운전을 멈추지 않았고 계속 운전해서 인근 호텔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강 씨 차량을 발견하고 검문을 벌였습니다. 당시 강 씨와 동승했던 지인 유모 씨는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서로 이미 동행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운전자는 동승자 유 씨가 아닌 강 씨였다는 사실을 파악하면서 강 씨를 불러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일단 엠박 댓글 정리해 좀 읽으시죠. 엠팍의 고히어로즈님이 팬 입장에서 강정호 복귀 대환영, 법적인 문제 없음. 도덕적으로 욕먹으면 그건 구단이나 선수가 감당해야 할 도에 넘는 욕은 금융치료 필요? 저 개인은 남들한테 티내지 않고 그냥 좋아할랍니다. 그러니까 도에 넘는 욕을 강정호 선수에게 하면은 고소해가지고 금융치료를 시켜주겠다. 나 개인은 그냥 혼자 좋아할랍니다. 이런 고 히어로즈님, 그러니까 키움 히어로즈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인가봐요. 네. 자, 키움 히어로즈 어디 지역 기반인? 서울이요. 고척돔. 맞네. 예. 자, 강정호 선수 무슨 잘못을? 음주운전했어요. 음주운전. 네, 음주운전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그게 영상이 너무 좀 충격적이던데. 파괴적이었습니다. 이 그냥 곱게 부딪힌 게 아니라 무슨 뭐 가드레일을 뚫고 지나가가지고 전속력 달리는 장면이 나와버려가지고 영상적인 충격이 굉장히 컸다. 2016년에 음주운전이 적발되는데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 강정호가 제일 야구를 잘할 때. 그래서 메이저리그에 건너가서 막 20홈런 때리고 막 그럴 때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잘 나가다가 이제 방심했던 것이죠. 국내 들어와가지고 음주운전한 게 걸려버려가지고 이게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이듬해 2017년에 이제 메이저리그 다시 가야 되는데 취업 비자가 거부당한 이런 사건 사고 전력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해 통째로 날려버리고 결국 2018, 2019, 2020 메이저리그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결국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커리어를 한 5년 정도 날려버리고 제일 전성기를 그래서 다시 2020년에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방출돼가지고 국내 복귀를 또 시도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반대 여론이 세가지고 그땐 포기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만에 슬그머니 다시 키움이 원 소속팀이에요. 미국 가기 전에 다시 이제 불러들인 거죠. 그래서 2년이 지났으니까 좀 잠잠해지겠거니 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여전히 여론은 싸늘하고 이게 프로야구 개막 이슈를 거의 집어삼킬 만한 허구현 총재 이제 MBC 야구 해설위원 출신으로 해설위원 출신의 그 KBO 총재가 선수인 출신으로 처음으로 돼가지고 화제가 있었는데 그때 나온 첫 번째 취임사 첫 번째 기자 질문이 강정호 선수 복귀를 어떻게 하실 건가였으니까요. 강정호 선수 하나로 인해서 또 이제 프로야구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인기가 하락하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이고 쌓인 건데 초반부터 또 이게 나온 거예요. 음주운전 한 번 했어요? 근데 그때 한번 걸린 거죠. 그때 한번 걸리고 나서 그 전에 했다는 게 전력이 또 밝혀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상습범이라는 것까지 덧붙여서 또 이제 사고가 세게 났어. 그러니까. 네. 엠팍 댓글에 추릅님께서 아니 법에 따른 벌만 받을 거면 그러니까 법에 따른 벌만 받으면 상관없다면 크보 KBO 징계는 왜 내리고 구단 자체 징계는 왜 합니까? 스포츠라는 게 결국 팬이 있으니까 존재하는 거고 팬들이 잘못 저지른 선수를 싫어하니까 징계하는 거지. 그 도덕의 영역에서 상습범과 초범을 동일하게 보기 힘든 거고 상습범이 리그 선수 뛰는 거를 반대하는 거죠. 덕후에는 푸익으로 한 소리 들은 게 얼마나 됐다고. 강정호? 야, 범죄자들한테 야구로 기회를 주네만에 하는 거 없어 보인다. 송우현 걔는 왜 버렸냐? 걔는 음주운전 한 번인데 걔도 야구로 기회를 줘야지. 선택적 기회 주네만에 짜증나다. 일관성을 놔주든가. 이씨 존나 웃긴다. 푸이그로가 뭐예요? 푸이그라는 그 선수 선수도 이름이죠. 푸이그 선수는 왜 그러니까 뭐가 있었죠? 그 야샬 푸이그라고 이제 LA 다저스에서 류현진 선수랑 같이 뛰었던 선수인데 다저스에서 류현진 선수가 한참 잘 나갈 때 푸이그가 단짝이고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그 류현진 선수만큼이나 국내 팬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선수인데 이제 좀 함을 갔죠. 그래가지고 메이저리그의 생활을 끝내고 키움이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가 미국에서 엄청난 악동으로 범죄 전력이 많아요. 그 음주는 기본이었죠, 이 사람. 네, 음주, 운전, 뭐 성폭행 이런 것까지 있었으니까 이런 선수를 말썽꾸러기를 하나 데려왔는데 키움이 이번에도 강정호까지 용병으로 데려왔어요. 계약했어요. 예. 언제요? 지금? 올해. 아, 올 그래? 시즌에. 그에 이어서 이제 강정호까지 데려오니까 뭐 키움이 이제
아시겠지만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영웅들. 영웅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들. 너무 일그러져 있는데? 키움 영웅 저 히어로즈가 아니라 이제 키움 빌런즈라고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악동들만 다 일부러 모으는 거냐, 니네 뭐 하는 거냐 이런 반대 여론이 세게 있어요. 그런 질문이나 이런 여론에 대해서 키움 히어로즈 입장은 따로 있나요? 그 기자들이 물어볼 거 아니야. 고개를 숙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거 공감되시는지 한번 보세요. 키움 단장이 아끼는 후배에게 마지막 길을 열어주고 싶었다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공적인 영역이 아닌 사적인 어떤 형제 같은 아끼는 후배 온정주의죠. 아니 뭐 아끼는 후배한테 길을 열어주려면 뭐 가게를 내주거나 본인 자기 돈으로 예를 들어 그러면 되는데 왜 이 공적인 팬들이 있고 그리고 또 나왔을 때 프로야구 전체에 대한 이미지 실추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걸 감수하고서까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딱 이런 시각은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 아끼는 후배에게 길을 열어준다 이런 식의 발언이 지금 이 시대 사회에 통할 것이라는 그런 시각이 좀 아쉽다는 거고. 덧박질 것 같은데 사람들. 네, 그거 인정하지 않죠 대부분의. 그거는 니네들 사정이고 다른 식으로 여러분의 선후배 관계를 해결하라. 왜 공적인 프로야구에서 팬들의 어떤 기분에 먹칠을 하면서 당신네들이 정신 승리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반응들이 많은데 저는 아쉽다고 생각해요. 그 팬들 입장에서도 좀 속상할 것 같은데. 기자님 근데 강정호 선수가 이거를 무릅쓰고 영입할 네. 정도로 잘을 하는 선수인가요 지금도? 아니 메이저리그에서 그때 진출했을 때 정말 잘했던 선수고 키움은 프로 구단의 지상 과제는 성적이에요. 그래서 잘하는 선수가 있으면은 푸이그도 데려오는 거고 강정호도 데려오고 싶긴 하죠. 그리고 강정호가 키움을 대표하는 타자였어요.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강정호가 지금 몇 년 동안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히 성적이라고 보지는 않고 이거는 온정주의다. 제가 좀 수준 있는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강정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키움의 어떤 뭐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프랜차이즈란 말을 그렇게 좀 함부로 붙이기에는 좀 그러니까요. 되게 거룩한 용어인데 키움하면 옛날에 이제 키움이 키워낸 선수 맞죠. 그래서 강정호가 상징하는 바가 있지만 이제 그 프랜차이즈 스타는 어디까지나 자랑스러운 스타일인데 프랜차이즈지. 그러니까 뭐 롯데 최동원 이런 그렇죠. 게 프랜차이즈 스타인가요? 우리 구단의 자산으로 있을 때인데 우리 구단의 먹칠하고 좀 부담이 되는 선수는 프랜차이즈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공감하는 저 야구 기자가 별로 없어요. 이 키움의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 제가 프랜차이즈 스타라는 단어 안다는 걸 좀 자랑하고 싶어서. 아, 네. 모처럼 스자랄다운 그런 단어 하나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그런데 또 슬픈 소식, 또 슬프다기보다는 또 이렇게 의미 있는 소식도 하나 있었어요. 이대호 선수 은퇴 투어가 있었습니다. 엠팍 댓글 우리 정렬 기자님 읽으시죠. 엠팍이에요. 이대호 선수 마지막 경기를 보고 롯데 팬으로서 함께했던 이대호의 야구를 회상하며 평소에 잘 흘리지 않던 눈물을 질질 흘리고 싶네요. 이대호 선수에게 있어 마지막 경기가 이기는 경기고 선수로서 유니폼을 입고 찍은 마지막 사진이 우승 트로피를 든 사진이면 좋겠습니다. 덕후의 우리 대호 은퇴한다니 믿을 수 없다.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이대호 선수 정도면 프랜차이즈 스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선수 유니폼 찍고 마지막 사진이 우승 트로피 정말 꿈 같은 얘기. 아까 그 어려운 꿈일 것 같습니다. 피고 얘기, 저 지단 같은 그런 건데요. 올 시즌에 롯데의 그 전력을 감안하면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시범 경기 때만 놓고 보면 지금 리그 순위 어떤지 모르겠지만 시범 경기 때 LG 롯데 기아가 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말의 희망은 있습니다. 네. 이대호 하면 영화 해운대. 아 예. 그 장면 몰라요? 그 해운대에서 설경구가 술 먹고 이제 그 꼬장을 부릴 때 거기 야구장 가가지고 야 이대호 뭐 이렇게 이 뚱땡아 뭐 이런. 저도 사실 내가 쳐도 그보다 잘 치겠다 이 새끼야. 저도 경기는 안 보는데 저는 골대툰만 봤어요. 네? 그 샤따라빠라는 그 만화가 분이 골대툰이라고 롯데 팬이야 본인이. 그래서 맨날 홍성의 막 홍성의 막 이렇게 생긴 사람 나와서 막 하고 야구 관련된 이제 약간 자조적인 웹툰이에요. 골대툰만 열심히 보다 보니 나도 이제 이대호라는 사람은 굉장히 친근하게 이제 보고 그랬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이대호라는 선수를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로 지금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저 김기화 기자가 이대호를 이렇게 잘한다는 것은 분명 이 선수가 프로야구 레전드임은 틀림없다. 확실하다. 그러니까 김기화가 좀 웬만하면 김기화가 모를 텐데 그러니까. 김기화가 안다. 네. 그 정도로 대단한 선수고요. 그 은퇴 투어 하잖아요. 은퇴 투어 라인이 어떤 겁니까? 그 올해 은퇴를 선언해요. 일단 올해, 이 선수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뛰겠다는 의지를 밝힙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면은
각 구단에서 마지막 은퇴 경기를 준비해 주는 거예요. 아 다른 구단이 예, 원정 경기 갔을 때 맨 마지막 그러니까 가을이 되겠죠. 가을 마지막 원정 경기 가면은 이대호 선수한테 은퇴 투어 기념 선물을 주고 그 경기에서 어떤 세리머니를 하게 해주는 그런 게 메이저리그에서 전설들이 은퇴할 때 그런 걸 많이 해줬고요. 그걸 따라해서 KBO 리그도 드디어 한 명 한 게 이제 이승엽입니다. 이승엽에게 유일하게 은퇴 투어 경기를 저 해줬고요. 그에 이어서 2호가 바로 이대호로 결정된 겁니다. 그걸 이거 누가 정해요? 전체적으로 KBO 리그가 정하죠. 리그가 정하는 예, 그 거구나. 의견을 취합해서 선수 협의라도 상의를 하고 이대호 정도의 프로야구에 대한 공헌이면은 은퇴 투어를 열어줄만 하다. 충분히 자격 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여기에 또 논란은 있었어요. 사실. 왜? 이대호 좀 별로다. 왜? 이대호의 성적이? 은퇴 투어에 반대한다. 성적도 이승엽과 비교했을 때 그 정도로 절대적이었느냐. 그러니까 그럼 이대호를 좋아하는 팬들도 있고 이대호를 싫어하는 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를 들어 롯데한테 많이 당하는 구단이라면은 그렇겠죠. 그런 팬들의 목소리가 없지 않은 것이고 일례로 박용택 선수가 LG에서 은퇴할 때 이런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은퇴 투어를 열어주기로 했다가 다른 팬들의 반대가 너무 극심해가지고 논란이 세게 일어서 결국엔 박용택 스스로가 안 한다 은퇴 했어요? 투어를 접었던 진짜? 그런 좋지 않은 전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박용택보다는 이대호의 어떤 존재감은 훨씬 위고 그 단순히 롯데에서만의 활약이 아니라 일본 프로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의 활약까지 같은 뭐 한국 야구가 배출해낸 거의 5손가락 안에 드는 타자라고 거포라고 볼 수가 있고 이승엽에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를 다툴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은퇴 투어를 열기로 한 것인데요. 논란은 있었어요. 그 이대호 선수 약간 인성의 문제 이런 것들도 거론한 적이 있었고 이대호 선수가 선수협회 회장할 때 판공비를 슬그머니 올려가지고 굉장히 많이 욕을 먹었거든요. 그 일이 있은 지 한 1년, 2년도 안 돼서 이렇게 은퇴 투어 한다니까 반대 여론이 좀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대호도 안 되면 도대체 누가 되냐 은퇴 투어 뭐 그런 생각은 가져요. 이대호 선수가 뛴다 은퇴 경기라고 해서 뭐 공을 뭐 살살 던져주거나 그러지 않을 거 절대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 오히려 은퇴 경기에서 어떻게 하든 투수는 투수대로 족적을 남기고 싶을 거거든요. 그치. 이대호를 마지막으로 삼진아웃 잡은 그걸 그치. 기록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전력을 다해서 던져. 거기서 홈런을 줘도 기록에 남겠지만 스포츠는 참 이런 게 삼진아웃을 잡아도 멋있네. 기록에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은퇴 경기 뭐 이런 로망이 게 있어 참, 아직.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반대 안 하는 거예요. 이대호가 논란의 인물은 맞는데요. 자, 이 정도 되는 인물을 자꾸 레전드로 키워주고 격상시켜야지 그 KBO 리그가 맞아, 살지 레거시가 또. 생기는 거고. 맞아, 그 분위기도 살고. 옛날에 80년대 하면 우리가 프로야구를 기억하지 프로축구 기억 안 하죠. 이유가 뭐예요? 선동열, 최동원이 있어서예요. 그렇게 좀 레전드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히어로즈가 있으면 좋은데 빌런. 저는 야구 영화 중에 내추럴이라고 옛날 영화 있어요. 내추럴. 내추럴이라니. 로버트 레드포드가 이제 되게 옛날 영화가 보다. 원래는 천재 투수인데 이제 내추럴 봤어. 아니 그래서 이제 루키로 발탁이 돼서 올라가다가 이제 사고를 당해서 이제 못해.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주 늑다리가 돼갖고 정말 이제 할아버지 선수치고 엄청 할아버지인데 이제 이 타자를 바꾼 거야. 그래갖고 이제 어느 잘 이렇게 성적이 안 좋은 구단에 이제 겨우 취업이 돼갖고 연습을 갔는데 코치보다 나이가 많고 막 선수들이 쟤는 무슨 백으로 여기 들어왔냐 해서 막 근데 이렇게 뻥뻥뻥 연습 경기 때 너무 잘 치는 거야. 근데 감독이 얘를 싫어해서 안 껴줘. 그러다 이제 한번 이제 경기장에 그래서 이제 팬들도 놀래지 도대체 저 할아버지는 누구냐. 누구길래요? 근데 엄청 잘 쳐요. 근데 또 이제 역시 영화의 스토리상 중간에 한번 시련을 겪다가 마지막에 이제 맨 마지막 장면에 이걸 딱 쳤는데 그 공이 이제 그 유명한 장면이에요. 그 구장 그 헤드라이트 거기에 탁 맞아갖고 불꽃처럼 불꽃놀이처럼 터지고 혼자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 장면이 굉장히 명장면인데 그러니까 야구가 그렇게 느린 스포츠고 시간 제한이 없잖아요. 호흡이 느린 스포츠. 그러다가 그 순간에 그 막 그 환희 같은 게 그걸 기다리나 봐 야구 팬들은. 맞아요. 네. 너무 막 너무 야구가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야구가 오래 끄는 만큼 낭만은 좀 있는 게 천천히 먹어가면서 좀 만끽할 수 있고 시간을 한 4시간 정도를 투자를 하면은 잘 놀다 오는 거예요. 돈 아깝지 않게. 헐리우드 영화 전쟁 영화 보면 꼭 그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야 너 뭐 하고 싶냐 그러면 그 식은 맥주랑 핫도그랑 갖고 야구장에서 햇빛 아래서 뉴욕 매치 그 저게 경기를 보고 뭐가 싶다. 그렇게 로망이냐. 그렇죠. 근데
축구장 가면은 먹을 새가 없이 봐야 되거든요. 아, 공이 그치. 너무 빨리 움직이기 계속 때문에 움직이니까. 집중해서 봐야 되고 하프타임 때는 잠깐 움직일까인데 또 야구는 그러면- 수시로 뭐 오징어 땅콩 뭐 시켜 먹고 음. 맥주도 마시고 나갔다 오고 와 하면 뭐 했나 이러면서 네. 선배도 야구장 그냥 수제 말고 자주 가세요? 그냥 자주는 안 가는데 저는 축구 담당이기도 하고 축구장을 좀 자주 가려고 하는데 그 야구장 가면요 편해요. 먹을 게 많고 또 특히 가족이랑 가기는 압도적으로 축구장보다 야구장이 좋기 때문에 재미없지 않을까요? 그 야구 관심 없는. 그러니까 관심 없으면 먹고 노는 거죠. 거기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키즈존 이런 데 가가지고 애랑 키즈 놀아주다가 잠깐 들어와서 보고 야구는 1회부터 9회까지를 집중해서 막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편하게 자기가 봐야 될 승부는 7, 8회 때 나니까 그때만 집중해서 보고 그 전까지 널널하게 치킨 먹다가 떡볶이도 먹다가 옛날 거기로 가는 거네. 그런 맛이 SK 있구나. 구장 같은 경우에는 삼겹살존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아예 그냥 회식을 하죠. 좋다. 네. 아무튼 이그좀 K리그 열렸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많이 잠잠해지면 예, 이제 관중들 많이 좀 관중분들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가셔가지고 건전하게 우리 같이 네. 이제 걸려다 나온 사람은 뭐 편하게 가도 되겠네. 내 친구 또 걸렸어. 안 되겠네. 내 친구 코로나 걸릴 때 낳고 또 걸렸어. 아무튼 여러분은 걸리지 마십시오. 자, 김기호 기자 오늘 두 네. 가지 이야기 빰빰 했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소감 한 말씀 부탁. 소감. 아 근데 오늘은 좀 그래도 스알못도 좀 오늘 말을 섞을 대화가 수 있는 함께 좀 괜찮았다는 생각이 큰- 듭니다. 아 그래요, 재밌었어요. 주제여서. 김기호 기자도 오늘 프랜차이즈 꺼내 오셨고 성장하고 있다. 점점점 네. 스알못에서 벗어나고 있다. 벗어나고 있는 이게 장족의 일도 발전 발전이 없네. 느껴지고요. 네. 주제 선정에 탁월하셨던 것 같습니다. 느린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니까 한 달 뒤엔 또 뭔 또 있을 일이 있을지.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 얘기는 사실 스알못들도 재밌을 만한 그렇죠. 주제잖아요. 아셔야 돼요. 다음에 이제 5월이잖아요. 5월이면 한참 야구가 재미가 그렇죠. 윤곽이 있어질 보일 때. 때고 아니 곧 그거 하지 않나요? 전국체전? 체전이요. 체전은 가을에 하는 게 원래 체전인데 그러니까 곧 그거보다는 가을이니까. 이제 두바이, 파라과이. 올해는 저기 국제 대회에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음. 저 9월에 아시안 게임 있고요. 11월에 9월 하신 게 11월에 월드컵이 있고 월드컵. 그렇습니다. 자, 5월엔 그러면 또 야구 얘기가 또 무슨 사건 사고가 또 터져 있을지 모르니까 또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2부에는 또 일본 얘기네. 엔화가 엄청 싸졌는데 그냥 싸진 게 아니라 정말 완전 폭락을 해가지고 싸구려라는 말, 그러니까 칩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본이 칩해졌다. 이게 과연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왜 이런 거냐 이거를 김원장 기자가 태국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고 주세요.